부동산이 같은 경우는 사고 파는 게 불용이합니다. 대출도 있고 세제도 있고 허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식처럼 클릭으로 사고 파는 게 유동성이 들어왔다 나왔다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시장 전세 월세 포함해서라도 내 집 없더라도 전 국민이 거주할 때는 아파트 부동산이 필요한 거니까 전 국민 강제 참여 시장이니까 시장의 사이즈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매시브한 규칙적인 밀썰물의 파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 분석에 있어서 이런 확률이 기술적 분석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조건부 전세 대출도 규제가 들어갔죠. 집주인 바뀌어서 등기 치기 위해서 전세 끼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전세 대출 안 내준다는 겁니다. 갭 투자가 불가해지는 거죠. 그리고 기존 주택을 내가 신규로 매수하고 싶어서 나중에 이사 갈 집을 내가 전세 끼고 미리 사두려고 할 때 그 전세를 세입자를 들어올 때 또 등기 명인이 바뀌죠. 그죠? 옛날 집주인에서 나로 바뀌죠. 그럴 때 전세 중간에 껴져 있는 전세에서는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집값은 소득 대비 엄청난 꼭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수도권은 거래량은 추격 매수하는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 그 거래량의 주체도 3, 40대입니다. 조금은 경험이 적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를 너무 억제고 누르는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정책들 특히 전세 관련해서는 주거복지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26년에 대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금방 완화가 될 거라고는 보는데 시장에서는 아주 엄청난 이슈죠. 그러니까. 난 어디서 봤는데 은행원인데 자기들도 이제 조회를 하잖아. 이제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오면. 근데 옛날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자기가 몇 번이고 다시 조회를 해봤다는 거야. 대출금 차이가. 지금 이제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 대출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욕먹을 생각하니까 출근하기가 싫다는 거야. 아, 주담대 담당자가. 그래서. 그렇지, 모든 민원을 창구에서 받아내야 되니까. 나 왜 저번에 물어봤을 때는 3억 나온다 그랬는데 왜 이제 2억밖에 안 돼요? 이런 거를. 아유, 참, 그거 보고는, 그러게, 그렇겠다. 그래서 가상금리를 그렇게 1.25%로 지방 대비해서 0.5%나 더 붙여버리니까 안 그래도 DSR 40%를 소득 대비 하고 있는데 자꾸 더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연봉 5천에는 6천짜리 가장이 외벌이 가장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억이 채 안 됩니다. 이제는 거의 3억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역산을 해보십시오. 보통은 실거주자들 0에서 1로 가는 실거주자 혹은 1에서 갈아타기 1로 가는 실거주자들이 담보대출이 대부분 60배에서 70%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대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 그 집은 5억 언더라는 소리입니다. 역산해 보시면 그쵸? 대한민국에서 3, 40대 가장이 5억 언더의 집을 볼 수 있으려면 수도권에 가겠습니까? 지방으로 오겠습니까? 게다가 그 지방이 21년도 21년도에 엄청난 상승장에서 밀어내기 분양을 엄청 했습니다. 지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변에 빈 공터가 많기 때문에 수급이 엄청 들쭉날쭉합니다. 조금만 밀물이 들어와도 엄청난 밀어내기 분양을 합니다. 원도심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일부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잘 안 하고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새로 짓습니다. 입지를 창출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부분의 지금 지방 지역들이 20년, 21년도에 엄청 폭등할 대부분 지방 지역들이 24, 25, 26년도에 입주 과잉 피크 구간을 현재 가시권내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 규제도 같이 맞부딪히고 있죠. 그러면은 손바뀜 할 때 잡음이 많겠죠. 그것은 반대말로 무주택자나 실거주자들은 기회된 겁니다. 기회.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지방 기타 도시, 중소도시 50만 이하 중소도시의 신규 아파트들 분양가가 거의 5억에 수렴합니다. 그런데
연봉 5천 집주인 기준으로, 아빠 기준으로 3억대 대출이 나오면 접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은 완전히 접근이 불가능한 거고, 수도권은 여러분, 기존 집을 팔고 상급지로 가서 기존 집 팔고 내 DSR 담보로 더 받아서 가는 거지만, 지방은 여전히 무주택자가 내 자산이 없던 사람이 아직은 3억대 대출을 받아서 5억대 집까지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려다 보니까 입주가 너무 많아서 내 기존 집이 안 팔려서 이 지방에 사는 아빠가 이 집을 전세 주고 잔금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세 받는 세입자가 대출이 안 나온다 그랬죠. 조건부 전세 대출이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 주택을 엄청 저렴하게 팔아야 저렴하게 되니까.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출 규제, 일시적인 대출 규제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전세 대출이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세 사는 거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정권이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계속 유지한다? 25년 내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는 보지 않지만, 하필 24, 25, 26에 그러게. 엄청난 입주 피크를 맞이하는 지방에 대해서, 하지만 그 지방은 소득 대비 집값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도 꼭지를 잠그고 있는 이런 수요 저감 정책의 대표격 대출 규제 하에서는 지방의 추세 전환이 수도권 대비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그 24, 25, 26년도에 딱 입주 피크를 맞으면서도 조건부 전세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로 잔금도 못 치고 말이 안 돼. 그러면 헌집을 엄청 싸게 털어야 되고 잔금 부담을 가지고 있고 공급은 엄청 쏟아지고 모든 콜라보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종전에 이런 전세 대출이나 주담대 DSR 스트레스 2단계 이런 것들에 수요 저감 대출 규제가 없었을 때는, 야, 신규 입주단지 이미 손바뀜이 실거주저로 많이 됐어. 20년, 21년 꼭지 분양가에 늦가기로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미 마피로 2, 3천에 지방에서 실거주자로 손바뀜이 많이 되었어. 이제는 더 이상 하락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방에서는 많이 계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손바뀜은 됐지. 손바뀜은 되더라도 잔금 압박에서 벗어났느냐?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실거주자로 손바뀜이 되더라도 실거주자가 잔금 압박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입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자들도 잔금 압박이 두려워서 집값은 이미 하락했고, 그러기 때문에 마피로 던진 건데, 마피로 받았다 한들 잔금 압박에서 자유로워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뜨거운 공급과 차가운 수요 제한 정책, 대출 DSR 스트레스 2단계 얘가 같이 겹치니 더 사연 있는 매물, 더 금매가 더 많이 출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도 꼭지를 전국에 대해서 다 잠그는데 수도권은 더 많이 잠그고 지방은 조금 적게 잠그지만 그래도 종전 대비 많이 잠그는 거기 때문에 한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물은, 흘러 넘친 물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집값이 싸고 저렴한 지역으로 먼저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앞으로 25, 26 이렇게 지난 22, 23년보다 훨씬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대출 금리도 상승폭이 많이 제한되면서 떨어질 겁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지. 하지만 그 추세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유동성은 시중에 넘쳐나겠지만 그 넘쳐난 유동성이 다시 19, 20, 21년처럼 전국이 상승한 것처럼 확 다 불쏘시개로 사용되느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이미 비싼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3년, 4년을 내리 하락의 관성에 젖어서 입주 잔금 공포에 떨고 있거나 아니면 약간 이미 포기한 지역도 있습니다. 누가 집사 하면서 무관심이 들어간 지역들도 지방에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게 물밑에서 반등을 일으킬 조건이 점점 녹익고 무르익고 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여러분 지금 어지간한 지방에서는 집을 팔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은 언제 팔아야 되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매수세가 들끓을 때 팔아야 되는데 지금 매수세가 어떻죠? 아주 침체되어 있고 공포되어 있죠.
거기서 대출까지 더 쪼은다고 하니까 그러면 집을 팔 땐가요? 살 땐가요? 살 때. 살 때입니다, 여러분. 다만 내 집을 팔고 신규 집을 살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연 있는 매물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내가 대단한 투자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실거주 집 한 채로 돈 그래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로. 다만 아파트에 거주하신다 하면 한 채 덜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방에서 실거주 한 채로 대단한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기가하시는 모든 실거주자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공부 없이 사는 남자의 복무남이었습니다. 안녕.